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같이 했는데 어쨌든 김현태 단장님께서 저랑 같이 화요일 날 대구 무대 인사, 수요일 날 오전에 부산에 이렇게 해서 이틀간 무대 인사를 같이 하겠다 하더라고. 화요일과 수요일. 화요일은 대구, 그리고 수요일은 부산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경찰서 가야 되는데, 그날 또 김현태 단장님 응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김현태 단장님 이 영상 보시면은 목요일 날 동작경찰서, 목요일 오전 10시, 2월 12일 목요일 10시에 제가 경찰서 출석하는데 응원 좀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김현태 단장님, 네, 많은 분들이 또 그날 경찰서 앞에 오면은 큰 힘이 되겠죠? 예, 김현태 단장님, 저랑 같이 자유대한민국 살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키고 그런 일에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이 김현태 단장님에 대해서 바로 파면당한 그 명예는 직접 행정소송을 통해서 명예를 되찾고 전역하겠다고 대령으로서 대령 계급으로 전역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윤핵인 때문에는 김현태 단장님 바로 저는 장군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김현태 단장님이 육참총장하고, 안 그렇습니까? 육군참모총장하고 국방부 장관 한다면 대한민국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저희들 전환기 뉴스에 출연했을 때 국방 비전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군인들 중에서 현재 곽종근처럼 정치 군인들, 눈치 보는 이런 수뇌부가 문제 좀 있고요. 나머지 99% 군인들은 정치에 관심 없다. 어느 누구 지지 반대 필요 없고 오직 국민의 생명과 그리고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군사훈련만 한다. 그게 군인 모습 맞지 않습니까? 그게 참군인이죠. 그래서 이런 참군인 김현태 대령님, 김현태 단장님, 대령께서 아마도 군대를 이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제가요, 그래서 여하튼 그 준비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친 김에 또 적어도 하나 말씀드릴까요? 요거는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지금 시청자분 들어올 분 다 들어왔나요? 요거 여러분 또 새로운 제안을 할게요. 전환길 뉴스, 제가 전환길 뉴스 만들었죠?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유튜브 있죠? 그런데 이걸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동지가 필요하다. 자유한길단 만들었죠? 그리고 반미주의자, 대한민국에 반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미하는 사람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자유파출소, 이미 몇 명 신고했다고요? 민주파출소에 맞서기도 우리 자유파출소 157명 벌써 신고받았고요. 99명을 이미 미국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려지게 되면 그게 대박이 날 겁니다, 아마. 자, 그 다음 뭐죠? 자유 유튜브, 언론사죠? 이거 원웨이닷컴. 그리고 자유한길단. 영화 만들었죠? 그 다음에 자유파출소 만들었죠? 그 다음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뭐였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맞추면 제가, 500원이 아니고 맞히면 전환길이 그 다음 하고자 하는 게 뭐였죠? 네, 펀드. 네? 네, 펀드 나왔네, 펀드. 네, 펀드 제가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처음으로 제가 공개합니다. 네, 현재까지 군인 변호사비로 있잖아요. 이게 10명, 그 참군인들 도와주려 했는 게 3,100만 원이 모여졌어요. 많죠? 예? 3,100만 원입니다. 그 1인당 300만 원씩이니까 아마 변호사비에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그리고 447명이 보내줬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자유구동 이런 거는 이제 전환길이 애국운동 하는 데 쓰라고 또는 이 뉴스 진행하는 데 쓰라고 자유구동을 보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외에서 보내주도록 해주세요. 그것도. 페이팔인가 그거 이제 해도 되죠? 이제 달러나 엔화나 이제 외국에서 이제 페이팔로 보내주는 것도 곧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교민 교민분들 중에서 지난 뉴스를 보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댓글 보시면 보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요. 제가 자유펀딩도 하는데 그 앞서서 제가 뭐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아마 다음 주에 법률 검토 마치고 나면 바로 제가 공개할게요. 제2건국을 하자. 건국 자금을 모으자 해서 그거는요 제가 돌려주는 돈입니다. 나중에 일단은 제가 영수증 끊어드리고 입금하면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돌려주는 돈으로 해가지고 이제 건국 자금을 모집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국 펀드입니다. 건국 펀드. 네, 그래서 제2건국할 거고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일제강점기 때 임시정부가 상하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그때
애국 공채 발행해주고 독립 자금 모으거든요. 그 애국 공채가 이제 광복되고 나라 되찾게 되면 그 돈 낸 거, 애국자 아닙니까? 기꺼이 돌려드려야 되죠. 그죠? 그것처럼 저는 윤핵인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네, 그렇게 준비한 건국 펀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또 애국 보수분 중에서 재력이 있거나 나는 이거 독립자금 또는 건국자금을 반드시 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제가 돌려주는 걸 해가 영수증 다 처리하고요.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모집 금액이 좀 큽니다. 100억을 모집할 겁니다. 일단 1단계로 100억, 그리고 최소 얼마 이상, 이렇게 1인당 최소 하실 분들은 1000만 원 이상 또는 1억 이상 이렇게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야 왜냐면 예를 들면 50만 원 해놓고 애국 공채 발행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제가 최소 금액을 1000만 원이나 1억에서 시작해서 많으면은 어쨌든 맥시멈 1단계는 1단계 100억, 2단계 500억 이런 식으로 아마 제가 건국 펀드로 해가 그리고 여하튼 이재명은 3, 4월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3, 4,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오늘 뉴스 또 전할 게 있습니다. 그 뉴스입니다. 그 부정선거 어디를 향한다고? 대한민국을 향하고. 그렇게 향하면은 뚜껑 열어보면은, 2024년 4.10 총선이 그게 거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에 52명이 가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 52명 국회의원이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니까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와요, 이미. 공병호 TV에서 먼저 공개했고 제가 재인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뭐죠? 총선 새로 해야 되고 국회 해산입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고 그 52명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야, 이거 명예훼손이다. 고발하십시오. 고발하면은 선관위에 가서 진짜 당신이 당선자 맞는지 낙선자 맞는지 투표 인명부를 전부 다 확인할 겁니다. 확인해가지고 확인해보자면 될까? 저는 그렇게 하면 고발해주면 좋겠어요. 왜? 확인해보게. 재검표 다 해보게. 고발하십시오. 저는 그런 거에 맞서서 고발당하는 것은 훈장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과 맞서 싸우다가 제가 8번이나 고발당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불의한 이재명에 맞서서 정의와 진실을 외치다가 제가 고발당하는 것은 이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명예라고 생각해요. 훈장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발장이. 하여튼 그러면은 이제 총선 새로 해야 되죠. 국회 해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끌어내리고 미국 마두로처럼 잡혀가거나 중국으로 망명할 겁니다. 아마 이재명은.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내용, 이재명은 아마 3, 4월에 끝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네. 시민 여러분, 이 싸움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좌익 세력은 30년 전부터 총칼이 아닌 제도와 언어로 체제를 바꾸는 전략을 준비해왔습니다. 거리투쟁이 아니라 교과서, 법률, 행정규칙, 인사 시스템을 통해 조용히 침투했습니다. 국민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개혁과 진보라는 말로 포장해 기존 질서를 흔들었고 저항하면 시대에 뒤처진 세력으로 낙인 찍는 방식을 반복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좌익 전략의 핵심은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급진적 변화는 반발을 부르기에 그들은 점진적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제도 하나를 바꾸고 용어 하나를 바꾸고 기준 하나를 낮추며 10년, 20년을 쌓아왔습니다. 그렇게 쌓인 변화는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국민이 느낄 때는 언제 이렇게 됐지라는 뒤늦은 자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행정은 체제의 혈관입니다. 좌익은 선거보다 먼저 행정을 노렸습니다. 공무원 조직, 위원회, 자문기구, 시민단체 연계 구조를 통해 정책 결정의 중간 단계를 장악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책임은 흐려졌습니다. 이 과정은 합법의 외피를 쓰고 진행되었기에 더욱 위험하며 국민의 통제 밖에서 힘을 키워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교육은 가장 장기적인 전장입니다. 좌익은 학생들에게 특정 가치관을 정답처럼 주입하는데 수십 년을 투자했습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이름으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성과는 축소하며
체제에 대한 불신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자란 세대는 투표와 여론 형성의 주체가 되었고 자신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움직이게 됩니다.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선거의 승리만이 아닙니다. 선거 이후에도 유지되는 구조,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반대 의견을 제도적으로 무력화하는 관행이 핵심입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정치적 경쟁은 형식만 남고 실질은 사라집니다. 언론의 역할 변화는 체제 장악의 신호 중 하나입니다. 비판과 검증보다 방향 제시가 앞서고 사실 전달보다 해석이 강조될 때 정보 환경은 빠르게 왜곡됩니다. 특정 프레임이 반복되고 다른 시각은 주변화되며 국민은 제한된 선택지만 접하게 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 전쟁의 무서운 점은 총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아직도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제도, 교육, 언론, 행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체제 전쟁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톨게이트 구간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못하면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누구도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정치인, 언론, 전문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체제는 국민이 지킬 때만 유지됩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동조가 되고 무관심은 방어선을 허무는 결과를 낳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만이 제도를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며 자유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경각심은 공포가 아니라 책임에서 나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증오가 아니라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좌익이 30년을 준비했다면 시민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정보의 출처를 따지고 프레임을 의심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체제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체제는 무너질 때보다 지켜낼 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에 분노하며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다음 세대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이 싸움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내일은 선택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